안녕하십니까. BMW 동대문 전시장 김민석 주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하게 돼서 또 새로운 기분이 들고 조금 떨리는 기분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오늘 가져온 차량은 이제 i5 중에서도 탑티어죠. M60 차량을 갖고 왔고, 이 차량이랑 지금 물론 옆에 실물은 따로 없지만 i5 40 이번에 X드라이브가 새로 나왔잖아요. 그것도 이제 사진 자료랑 같이 활용해서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 혹시나 이제 동대문 전시장 유튜브를 한번 보신 분들이라면 이 차가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면부 먼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일반 40 라인업들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한몫하는 거에는 일단 저 그릴이 블랙으로 순정으로 들어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M 배지가 여기 달려 있어요. 배지가 달려 있고, 역시나 하단부 부분도 하이그로시로 마감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채택되었습니다. 성능으로만 봐도 이 M60 같은 경우는 듀얼 모터에 600마력, 제로 배변이 3.8초이기 때문에 성능상으로 봐도 괴물 같은 녀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5 X드라이브 40 이제 자료로 띄워드릴 건데, 차량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이 거의 약 2.4톤이거든요. 근데 이제 X드라이브도 듀얼 모터를 이제 장착을 했고, 기존의 E드라이브에서는 340마력, 근데 지금 X드라이브에서는 390마력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향상된 퍼포먼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에서는 이 파란 띠가 들어가 있는 엠블럼 모양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파란 띠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전기가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라던가 지금처럼 순수 전기차에는 테두리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띠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여기 그릴에 빛이 나오는 아이코닉 글로우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M60 같은 경우는 헤드라이트 부분이 다크 섀도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멋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측면부를 한번 보실 텐데, 5 시리즈가 풀체인지 되면서 전장이 엄청 길어졌어요. 똑같은 플랫폼을 갖고 있고 그에 걸맞는 거대한 20인치 휠을 채택했습니다.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이 휠 모양이 익숙하지는 않은데 보다 보면 이뻐져요. 왼쪽에 나와 있는 그 캘리퍼 레드 색상도 포인트가 충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고성능의 상징이죠. 역시나 이제 뿔미러가 들어가 있어요. 뿔미러가 살짝 뭉툭하게 되어 있긴 한데 공기저항 계수를 줄여주기 위해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손잡이 역시 메리평으로 들어가 있고, 캐릭터 라인이 저기 본넷 중앙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 원래도 좀 길어 보이고 거대하지만 훨씬 더 커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도 이제 전부 다 블랙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상반되는 대비 색상으로 조금 더 이뻐 보이고요. 나머지 색깔에서도 이렇게 다 블랙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카본 블랙이라고 하면은 카본 블랙도 윈도우 몰딩이 블랙이기 때문에 일체감을 더 느끼실 수가 있겠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순수 전기차이기 때문에 배기구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단정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레터링 같은 경우도 i5 M60, 나 M60이다 라는 걸 바로 각인시켜주죠. 조금 작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스포일러도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떼시고 조금 더 큰 거를 부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조그마한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340에도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딱 얘만한 거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좀 포인트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후면부 엠블렘도 테두리가 파란색 띠로 이루어져 있어요. 당연히 전동 테일게이트 들어가 있고, 예전에는 이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공간 손실이 엄청났는데 지금도 약간은 있어요. 약간은 있지만 그래도 적재를 못할 수준은 아니다. 보시면은 골프백도 들어갈 수준의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개 정도? 3개까지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고 2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도 히든 공간도 있는데, 히든 공간에서는 조금 깊숙이 있어서 이렇게 접으실 수도 있고, 여기에 잡동사니 물건들을 실어주시면은 좀 적재하시기 편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양 옆에 있는 이게 뭐냐, 이 레버가 뭐냐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폴딩이에요. 폴딩. 딸깍 하면서 열리게 되고, 여기도 당겨주시면 딸깍 하면서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접으실 수가 있고,
그냥 다시 원상복구 시키실 때는 그냥 이렇게 올려주시기만 하면은 다시 접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운전하는 시트 포지션 그대로 맞춰 놓은 상태이고요. 주먹은 한 2개 반 정도? 2개 반에서 3개 정도 들어가는 넉넉한 이제 레그룸을 가지고 있어요. M60 같은 경우는 메리노 가죽으로 채택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안락한 착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X드라이브도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서 똑같이 메리노 가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시트와 동일한 시트가 채택이 됐고요. 또 이거 말고 또 블랙도 있죠. 블랙, 그렇게 2가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수동이긴 하지만 선블라인드가 이렇게 있어서 필요에 따라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디지털 클러스터로 된 이제 2열 공조 장치들 다 터치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C타입 2개, 그리고 각 좌석 앞에는 액세서리를 거치할 수 있는 이 소켓과 그 위에 C타입이 하나씩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2열에서만 총 4개의 C타입 단자가 있어요. 이제 뭐 자녀분들을 모시거나 아니면 뒤에 친구분들을 모시거나 혹은 부모님들을 모시거나 뭐 전자기기 충전할 때, 그럴 때 전혀 불편함 없이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스피커가 되게 엄청 크죠. BMW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일 하이엔드 스피커입니다. 바울스 앤 윌킨스. BMW에서 갖고 있는 하이엔드 스피커죠. 바울스 앤 윌킨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드라이브나 40 같은 경우는 이제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전 5 시리즈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인터랙션 바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고성능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카본 인테리어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정말 고성능에만 들어가는 인테리어 트림이니까 확실히 이게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예쁘다 생각합니다. 또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센터 콘솔들 보시면 기어 노브,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그리고 볼륨 버튼까지, 네, 그리고 엔진, 그러니까 모터 스타트 버튼까지도 다 크리스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아함을 연출을 했고요. 핸들, 스티어링 휠 보시면은 이렇게 D컷 핸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격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위에 이 포인트를 왜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띠 하나가 둘러져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역시나 이제 안쪽에 삼색으로 이루어진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 이 핸들 진짜 보면 볼수록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밖에서도 이제 앞뒤에 엠블럼 테두리에 파란색 띠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 M60 안에 트랙션 누르는 곳에도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띠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전기와 연관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모드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컴포트 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가운데 콘솔에 있는 마이 모드를 누르시면은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스포츠를 누르게 되시면 허리를 조여줘요. 이건 또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설정 들어가시면 구동장치 스포츠냐, 주행 다이나믹, 스포츠 플러스가 있는데, 스포츠 플러스를 두시면 DSC가 오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차가 2.4톤이기 때문에 정말 운전에 자신 있는 분들 아니면 조금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이제 컴포트 스포츠가 있고, 댐핑, 이제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컴포트랑 스포츠가 있습니다. 스포츠한 등받이 폭, 요게 이제 허리를 조여주는 건데, 이게 운전석 꺼짐 그리고 동반자석 같이 되게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다 터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당연히 커브드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트 버튼 누르시면은 뭐 통풍이나 열선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여기서 다 조작이 가능하시고, 동반자석도 여기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단조로워졌고, 요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송풍구를 막냐 여냐,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냥 터치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로 되어 있으면은 다 나오는 거고요. 뭐 중간에 있으면 반만 나오고, 뭐 0으로 가면은 아예 안 막혀버리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반 터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터치는 아니에요. 터치 이렇게 살짝만 하더라도 되진 않습니다. 비상등 같은 경우는 그냥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기만 하면은 이렇게 비상등이 작동이 됩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질 때도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 뭐 물리 버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건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긴 합니다. i5 같은 경우는 순수 전기 모델이기 때문에 회생 제동이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테슬라에서도 이게 안 됐었는데, 지금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BMW는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낮음, 중간, 높음 적응식이 있습니다. 적응식은 이제 앞차 간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게 거느냐 아니면 스무스하게 거느냐,
2단계로 나뉘고요. 보통은 이제 중간에 놓고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조금 회생제동에 조금 적응이 많이 되신 분들은 높음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특히나 전기차를 처음 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내연기관에 되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 기간을 갖기 위해서 낮음으로 맨 처음에 출발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타 브랜드에서 화재 사건이 엄청 크게 났었잖아요. BMW는 이제 목표 충전량을 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배터리는 최대 80%까지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 충전은 간거리 주행일 경우에만 추천됩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목표 충전량을 80%로 맞춰 놓으시면은 그 이상 충전을 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10%에서 15% 그리고 최대 80%이 구간이 제일 좋거든요. 관리하시기도 제일 좋고 수명도 이렇게 길게 쓸 수 있는 그런 세팅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 배터리의 총 용량은 대략 81 정도 나와요. 81 정도 나오기 때문에 뭐 10분 고속 충전을 하시게 되면 대략 한 160km 정도 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완충까지는 이제 뭐 충전기 상태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략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1시간 안 걸리는 충전기도 있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근처에 있는 충전기에 따라서 그 시간이 되겠지만 보통 한두 시간 내외로 고속으로 진행이 되고요. 요즘 완속도 엄청나게 빨라졌기 때문에 완속 충전 같은 경우는 최대 10까지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0에서 100까지 풀로 채운다고 가정하면 대략 한 8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좀 15%에서 80% 충전되는 데까지 대략 한 5시간에서 6시간 사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상으로 갈 수 있는 키로수가 한국에서 인증받은 게 361km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지금 97% 충전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찍히는 것만 407km입니다. 그럼 못해도 50km 이상은 더 갈 수가 있어요. 엑스드라이브 40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인증받은 키로수가 412km고요. 412km인데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대략 한 450에서 470 사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i5 이제 40 e드라이브 후륜 모델이 있고 엑스드라이브 사륜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또 M60 사륜 모델이 있죠. e드라이브에는 안 들어가고 엑스드라이브만 들어가는 것, 이제 추가된 게 있어요. 이제 인테그랄 스티어링 휠이라고 해서 후륜 조향 들어가는 게 이제 엑스드라이브는 추가가 됐고요. 또 ARS라고 해서 어댑티브 서스펜션 프로페셔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독립적으로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다 그 잔진동을 걸러내주기 때문에 승차감이 조금 더 우수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듀얼 모터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e드라이브는 340마력이지만 엑스드라이브는 390마력이다. 그러니까 50마력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엑스드라이브로 출고를 했지만 굉장히 만족해 하고 계십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출고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챙겨드리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i5 M60 전체적인 실내외를 같이 한번 봤는데요. e드라이브 40, 베이스부터 M 스포츠, 그리고 엑스드라이브 40, M 스포츠, 그리고 M 스포츠 프로, 그리고 이렇게 고성능 M60까지 총 이렇게 다양한 라인업들이 있고요. e드라이브 40 베이스 스타트 가격은 9,280만 원입니다. 엑스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M 스포츠 단일로만 지금 들어오고 있고 1억 300부터 스타트가 되고요. 또 M60 같은 경우는 1억 3,750만 원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거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돼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저금리도 들어가지만 1년 동안 무제한으로 충전하실 수 있는 충전 카드를 드려요. 그래서 1년 동안 막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이 차를 조금 운행을 해보니까 선입견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전기차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일반적으로 스피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기차가 진짜 제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출발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니까 이 속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 내연기관으로는. 물론 이제 끝까지 올라간 상태에서는 말이 달라지겠지만 처음 이제 초반 스타트할 때부터 중반까지는 따라올 자가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M60도 물론이고 e드라이브, 엑스드라이브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쏜살같이 달려갈 수 있다.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좀 탐나기는 합니다, 이 차가. i5 같은 경우는 인기도 많고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셔야 이제 선점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프로모션 같은 경우도 적게 들어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 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또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있다 그러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